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GM의 창원 부품 물류센터가 폐쇄된 지 5개월이 지나자 자동차 부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출자한 거제대학교가 부산의 한 건설업체로 넘어갈 운명에 있는데 지역사회의 반발이 큽니다. 소방공무원의 노조가입이 관련 법 개정으로 허용돼 경남에도 소방공무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출범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집단 면역을 위해 추석 전까지 도민의 70%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청장년층의 접종률을 높이는 게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GM이 자동차 부품 유통을 담당했던 창원 부품 물류센터의 업무를 중단한 지 5달이 지났습니다. 물류센터를 세종시의 한 곳으로 통합했기 때문인데요. 노동자들은 부품을 공급하는 작업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GM이 창원 부품 물류센터의 영업을 중단한 건 지난 4월. 전국 4곳이던 물류센터를 세종시 한 곳으로 통합했습니다. 이곳에서 일을 해왔던 비정규직 노동자 20여 명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해고되리라고는 결코 생각을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들이 효율성 면에서 전 세계 물류센터 중에서 탑3 안에 든다. 또 모든 업무가 세종에 몰린 탓에 배송이 지연되다 보니 정비공장 등의 작업도 덩달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합니다. 한국GM 부품 물류 비정규직 지회가 지난 7월 한 달 동안 창원 물류센터가 담당했던 지역 서비스 센터 등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가운데 6명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결품 생기고 나서 처리 과정이 보통 전에 같으면은 당일이든 하루면 됐는데 지금은 2, 3일, 늦으면 4일까지 걸리고 막 이래버리니까. 실제로 지난 6일 오전 기준 배송되지 못하고 닷새 이상 쌓인 수출 물량만 2만여 건에 달한다는 건데 이른바 물류 대란이 일어났다는 주장입니다. 아직까지도 물류가 정상화되지 않고 부품을 받지 못해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 계획도 없이 창원 물류를 폐쇄시킨 한국GM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이에 대해 한국GM 측은 물류센터 통합 과정에서 인력 배치가 지연된 데다 여름 휴가 등이 맞물리다 보니 일감이 많았을 뿐 문제가 없다면서 당초 통합의 취지처럼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 출자한 거제대학교가 부산의 한 건설업체로 넘어갈 운명에 처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선 기업이 자본 논리를 앞세워서 지역의 공공재인 대학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제시의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인 거제대학교. 대우조선해양이 출자한 세영 학원이 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이 최근 부산의 한 건설업체 세영 학원의 운영권 양도를 추진하자 지역사회의 찬반 양론이 팽팽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상반기 1조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해 운영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도 대학 발전을 이끌 역량을 갖춘 기업이라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에서 충분한 지원과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 업체를 충분히 좀 환영한다는 입장이 구성원들의 대다수. 반면 일부 시민단체들은 교육 투자보다는 개발을 염두에 둔 토건 개발 업체의 시나리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양대 조선이 후원하고 거제시가 지원을 한다면 충분히 거제 시민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고 또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는 기업이 자본의 논리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수하려고 하는 측의 거제대학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된 상태에서 어떤 시민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28일 이사회를 열어 거제대학교의 운영권 양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찬반 양론의 접점 없는 대립은 시민 토론회에서도 재연됐지만 운영권 양도는 사실상 시점의 문제로 굳어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법으로 금지돼 있던 소방공무원의 노조가입이 관련법 개정으로 지난 7월부터 허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에도 소방공무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출범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경남도청 앞에 모였습니다. 커다란 깃발을 흔들고 힘차게 구호를 외칩니다. 헌법이 만들어진 후 73년 만에 처음으로 소방공무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출범했습니다. 지난 7월 6일 공무원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소방공무원도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일반 공무원처럼 소방공무원도 파업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습니다. 소통의 창구가 부재였었죠. 근데 이제 노동조합이 생김으로써 소방본부, 경상남도 도청 소방본부와 대등한 관계로 지역마다 소방노조 설립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노총과 민노총,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등 소속 노조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남은 민주노총 산하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 경남지부로 출발했습니다. 경남 소방본부와 창원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800여 명 중 1,500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복지나 우리 인격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불이익 등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방노조 출범을 통해서 그 두 문제를 갖다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남지부는 앞으로 인력 확충과 수당 현실화 등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아침 공기가 부쩍 서늘합니다. 나오실 때 긴팔 외투를 챙기시면 좋겠는데요. 어제보다 아침 기온은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선선합니다. 낮에는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21도, 진주는 20도, 함안은 19도에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9도에서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다 그쳤다를 반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가량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지나겠습니다. 아침까지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밀양 20도, 함안은 19도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창녕 29도, 밀양과 양산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9도, 산청은 20도에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거창 28도, 합천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제13호와 14호 태풍이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진로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앞으로 기온은 평년 기온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죠. 방역당국이 진단검사와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미등록 불법 체류자여서 방역이 쉽지 않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주의 한 외국인 식당에서 모임을 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음 확진된 건 지난달 28일. 확진은 계속 이어져 관련 확진자가 모두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외국인 집단 감염은 공장과 건설 현장, 농촌 등 도내 곳곳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도 크게 늘어 도내 확진자 10명 가운데 1명이 외국인인데 절반 이상이 최근 2달 사이 발생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합숙하는 경우가 많아 또 다른 집단 감염도 우려됩니다. 외국인도 검사와 백신 접종을 차별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접종률은 내국인보다 크게 낮습니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 즉 불법 체류자들의 접종률은 30%에 불과할 것으로 방역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말씀을 많이 드려도 추방될까 봐서 그렇게 걱정을 하셔서 좀 많이 안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진주시는 자가 진단 키트까지 외국인 사업장과 직업 소개소, 식당, 상담소 등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진단 키트가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차선책으로 도입한 겁니다.
그 외국인들 본인 자신들 그다음에 관리를 함께 하고 있는 이제 그 사업주분들 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방역 당국은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지도 출입국 관리기관에 신고하지도 않는다는 안내를 여러 언어로 하며 검사와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 경상남도는 추석 전까지 도민의 70%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60%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는 청장년층의 접종률을 높이는 게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신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 뒤 1회 이상 백신을 맞은 경남도민은 약 200만 명. 인구 대비 접종률은 60.5%로 도민 10명 중 6명은 백신을 맞은 셈입니다. 면역이 좀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도 좀 예방이 된다 할까? 앞으로 추석 전까지 남은 기간은 약 10여일. 당초 목표대로 경남도민의 70%인 232만 명 접종에 도달하기 위해선 앞으로 매일 3만 명씩 접종을 맞아야 합니다. 경남의 백신 1차 접종률은 전국 평균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 접종 초기 전국 평균을 웃돌던 것과 비교해 속도가 떨어졌는데 현재 진행 중인 18세에서 49세 접종에 얼마나 속도가 붙느냐가 목표 달성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대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접종률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수 대비 접종률은 17개 시도 중에 중간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77명으로 이틀 연속 70명대 수준을 보였습니다. 양산에선 지난 4일 초등학생 첫 확진 뒤 같은 방과 인근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확산되며 누적 41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2주간 폐쇄 조치됐고 초등학교는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지난주 경남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0.84로 3주 연속 1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창원 국가산단 내 회사 관련 확진자 등 150명에게서 델타 변이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일에 개최할 예정인 부울경 경선을 비대면 투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가소식 부정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부울경 투표가 비대면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에 앞서 경남 지역 권리당원과 전국 대의원 온라인 투표는 9월 28일부터, 전화 자동응답 투표는 30일부터 각각 이틀 동안 열리고 국민과 일반 당원 비대면 투표는 10월 2일에 열립니다. 민주당 경남도당 지역위원장 중 4곳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산 하포구는 이옥선 도의원이 한국남동발전 감사로 재직 중인 박남현 위원장을 대신하고 있고, 마산 해운구는 송순호 도의원이 하기남 위원장을 대신해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진해구는 심상동 도의원이 보훈처장인 황기철 위원장을 대신하고 있고, 진주시 갑은 성영석 도의원이 서울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정영훈 위원장의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남을 찾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지사 재임 당시 3년 6개월 만에 채무 제로를 선언했지만 다시 4년 만에 채무가 8천억 원이 넘었다는 겁니다. 또 경남 50년 미래를 위해 지지부진한 거제해양 플랜트 산단, 사천항공 우주 산단, 밀양 나노 산단을 제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대 국가 산업단지만 제대로 가동이 되면 50년 동안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반면 정의당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경남을 녹색 산업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대학의 지원을 받아 녹색 산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의 연속성을 담보하겠다는 겁니다. 경남을 60년 산업화 전초기지에서 녹색 산업혁명의 울창한 숲으로 만들겠습니다. 또 지역의 분권을 통해 지역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창녕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액션그룹 회의가 오늘 오전 11시 창녕 양파 장류 체험관에서 열립니다. 밀양 아리랑 출판 기념 공연이 오늘 오후 2시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에서 펼쳐집니다. 함양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 준공식은 오늘 오후 2시 함양 스포츠파크에서 열립니다. 옥산지구 도시재생 뉴딜 주민협의체 회의가 오늘 오후 4시 산청 옥산지구 현장지원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장제공원 주택건설 사업 지역업체 참여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전 11시 진주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경상남도의 2차 추경 예산안 12조 3,284억 원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2차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국고 보조금을 반영했고 도민생활 안정, 소상공인 지원 등의 사업비를 포함했습니다.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3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해 수정 가결한 경남교육청의 2차 추경 예산안 5조 5,561억 원도 의결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우주영상서비스 산업 진출을 위해 국내 항공영상 분석 전문 업체인 메이사의 지분 20%를 인수했습니다. 카이는 지난 2월 뉴스페이스 TF 발족 이후 위성 분야 사업 확대를 검토해왔으며 앞으로 메이사와 협력해 300조 원 규모의 위성 영상 서비스 시장 진출에 본격 나설 계획입니다. 산청군이 산림청의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대상제로 선정돼 반머리째 정상 부근에 생태터널을 조성합니다. 생태터널은 산청군 웅석봉과 지리산의 마루금을 연결해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단절과 훼손을 막고 이동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며 5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4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달부터 도내 전 학교와 공립유치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채식급식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순히 식단을 바꾸는 게 아니라 채식급식의 날 다채롭데이를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성장기 학생의 영양 불균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주택관리사 3명을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창원과 김해, 양산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관리소장을 비롯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관련 업무와 입주민 간 분쟁 조정 및 민원 상담, 단지 공사나 용역기술 자문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경상남도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어제부터 44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지원 특별자금 50억 원을 운용하는데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이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추석 명절 소상공인 자금 수요 충족을 위해 추석 명절 특별자금 50억 원도 운영합니다. 의령군이 대이초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건립이 어제 착공했습니다. 2,760제곱미터 터에 조성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10가구가 거주할 수 있으며 의령군은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안군은 함안사랑 상품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국조폐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함안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류형과 모바일형 함안사랑 상품권에 이어서 다음 달부터 카드형 함안사랑 상품권을 선보일 예정인데 카드형 상품권이 도입되면 스마트폰 앱에서 카드 발급과 충전, 잔액 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창녕군이 조선 기자재 업체인 하이에어 코리아 주식회사와 65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에는 기존 하이에어 코리아 창녕 공장 터에 친환경 정책에 발맞춘 수소 충전소용 냉동기와 퓨얼셀 사업을 위한 8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증설과 45명의 신규 고용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전선을 확보해 부산 임시수도를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마산 방어전투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회가 창립됐습니다. 기념사업회는 1950년 8월 미국 25사단과 국군이 북한군 6사단에 맞서 진동 서북산 고지의 주인이 19차례나 바뀌며 이겨내 이 전투를 재조명하고 전적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단법인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제2기 신임 이사장에 최갑순 재단 이사를 선출하고 차기 이사 21명의 구성을 마쳤습니다. 최갑순 이사장은 부마민주항쟁 피해 당사자로서 재단 설립과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해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